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2,530선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2%대,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며 지수 오름폭을 키우고 있으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은 장중 한때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웹서비스의 양자 컴퓨팅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자문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수급 쏠림이 집중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KCS, 엑스케이트가 5% 넘게 오르며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넬리스트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억 1,800만 달러, 한화로 약 1,66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았습니다. 넬리스트는 삼성전자가 클라우드 서버용 메모리 모듈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별도로 넬리스트가 공정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행 시기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면 저축은행 등 이 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힘을 써주면서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지수를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조선, 제약, 로봇섹터가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은 전일의 하락폭을 만회하고 다시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외국인 수급이 다시 이탈했다는 점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빨간불 켜는 섹터들 많던데 우리 시장 어떤 영향 받아가고 있는 건가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요. 2,500포인트 금요일 날 지지받으면서 오늘 갭상승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장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 좀 2가지 또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S&P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조업 관련해서 바닥 찍었던 미국의 제조업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PMI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시장의 예상치 전월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환율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1.5% 차이가 나죠. 지금 한국이 3.25%, 미국이 4.75%로 월등하게 높으면서 이 기준금리 차이로 인해서 고환율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외환 보유고 잔액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계속해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고환율이 유지가 되면서 외인 자금 최근에 들어오긴 했지만 만약에 고환율이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금 충분히 이탈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째는 바로 트럼프 리스크예요. 트럼프 리스크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리스크의 스타트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선반영이 되지도 않았고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했을 때 이 관세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받을 수 있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의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만, 중국, 멕시코 그리고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나 혹은 중간재를 사서 제조를 한 이후에 수출을 하는 이 가공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미국 수출품에 대한 이 중국산 제품 비중이 무려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우회 관세를 정말 크게 맞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미국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상품이 덜 팔리게 됐죠.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 곡선이 수요가 확실하게 줄어들거든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 반비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실적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 자체는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좌 관리를 통해서 이게 수익과 손익비를 맞춰가면서 계좌에 대한 밸런스, 리밸런싱을 좀 하면서 포트폴리오 교체도 좀 해가면서 이 계좌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리스크에 대비해서 대응해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은 또 코스피 시장에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 섹터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들이 힘을 써주고 있을까요? 오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해볼 섹터는요, 증권형 토큰인 STO입니다. 이 STO가요, 미술품이나 부동산 같은 특정 실물 자산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먼저 지금 이게 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실물 자산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증권형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자산 시장인데요. 지금 블록체인 기반에서 가상화폐 시장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상승하는 관련주에 있어서도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이제 테마가 포함되어 있는 것만큼 지금 이 증권형 토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히 법제화해서 세수를 좀 끌어들이겠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이제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일 수도 있고 이 가상 자산에 있어서 보호를 하겠다라면서 이 자산 시장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발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증권형 토큰, 실물 자산을 베이스로 해서 조각 투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생성해내는 그런 이제 증권형 토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제화 소식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증권형 토큰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 대한 지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이 관련 종목들 지금 비트코인 제가 봤을 때는 1억 이제 한국 내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1억 4천을 살짝 못 찍었어요. 1억 3,800을 고점을 찍고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박스권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이제 단기적 박스권 고점 구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제화 이슈보다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 시세의 변동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조금 주의하면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이제 관련 종목을 살펴보실 텐데 핑거라는 종목이 있죠. 핑거라는 종목 20% 오늘 고가 기준으로 2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자체도 단기적인 고점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구간 고점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와줬죠. 고점 구간 나와주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 조정받으면서 내려오고 법제화 이슈 타고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 제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법제화 이슈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 또한 같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거래소에 대한 마진율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 정고점에 대한 목표가 한 13,000원에 대한 목표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시가 지지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려오더라도 240일 그리고 120일 선이 이동평균선이 뭉쳐있는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지받고 올라오게 되면서 이슈를 받게 되면 충분히 정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인 고점이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더 큰 상승 노려볼 수 있어요. 지금 아직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떠한 미국에서의 어떠한 이슈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STO 관련한 종목인데 갤럭시아 머니터리거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제가 이거 2번 공략했어요. 제가 방송 나가면서 2번 공략을 했는데 아침 방송 이제 출연할 때 공략을 해서 목표가 10,000원까지 한번 노렸었고요. 그리고 익절하고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종영이 된 주식 콜콜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도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충분히 달성하고 거의 바로 갔어요. 여기서 익절 기회를 한 2번, 3번 정도 줬다. 그러고 나서 빠졌거든요. 빠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하단에 지지선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고점 직전에 이제 단기적인 고점 저항선을 지금 맞고 있거든요. 이거 넘어가서 안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손절가는 이거 한 7,000원, 8,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7,700원. 손절가 7,700원 잡고 박스권 대응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옥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STO 관련주죠. K옥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 매물 맞고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 STO 관련주들은 오늘 캔들 기준으로 잡고 여기 시가 혹은 저가 기준으로 지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돌파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밑으로 쭉 파고. K옥션도 마찬가지지만 신저가 최근에 이제 52주 신저가 역대급 신저가네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려오고 지지받고 올라오는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마찬가지죠. 우상향 추세 타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 이탈 나오게 됐을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고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하고 연동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섹터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STO는 비트코인과 그 발행 기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단지 실물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비트코인과 유사한 주가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나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비트코인 상승할 때 거래소에 지분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면 할수록 거래 대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코스닥, 코스피 시장, 국내 주식 시장
이 머스크 코인이라고 불리는 도지 코인한테 시가총액이 밀렸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코인 한 종목의 지수 자체에 대한 시가총액이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장이 거대하게 되면서 이 거래소에 투자한 지분으로 인해서 연결 실적이, 연결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트코인 가격과 거래소에 대한 대금 이런 관련해서 충분히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요. 여기서도 비트코인 이때는 STO 타고 움직였어요. STO 타고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비트코인 시세 타고 움직였어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리고 여기하고 견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기술투자거든요. 우리기술투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STO하고는 연관이 없었어요. STO하고는 연관이 없으면서 여기 이때 갤럭시와 머니터리 상승 나왔을 때는 이 정도의 상승에 그쳤지만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거든요.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대한 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STO, 비트코인 관련해서 충분히 같이 움직인다. 특히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야 라고 하면서 거래소에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와의 연관성까지 함께 짚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섹터는 2차 전지인데요. 이 테슬라가 움직이면 같이 들썩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등이 모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2차 전지 섹터에 다시 온기가 도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좀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훈풍이다라고 좀 생각을 들 수는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테슬라와 관련된 특히 이제 LG 엔솔이 4680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와 관련된 2차 전지 종목에 한정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중국의 디플레이션 때문에 중국 내 전기차 수요가 좀 주춤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캐즘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IRA 법안,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IRA 법안 폐지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로보택시 나오면서 테슬라와 관련된 2차 전기차는 충분히 실적이나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손을 잡으면서 테슬라를 정상의 반열, 이미 정상이었지만 이 시장을 독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만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제 한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있어요. 스페이스X, 이것도 머스크죠. 달과 화성을 탐사하는 우주선 스타쉽 발사를 했다는 이제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여기에서 LG 엔솔 스페이스X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이제 공략주로 이제 만들어 드렸던 제시했던 종목인데요. 제가 이거 손절가 살짝 좀 이탈하면서 좀 아쉬운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달라고 그랬죠. 38만 원 내려왔다 38만 원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서 지지선 다시 한번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리비안에도 2차 원통형 배터리 4695 배터리죠. 4695 배터리 납품 소식 들려왔고 그리고 테슬라 계속해서 상승할 거고 로보택시데이에서 발표했던 이 사이버캡 물량, 생산 물량 저는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좀 가망이 없다라고 느껴졌는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캡
연간 200만 대 목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관련해서 국내 주식에는 대장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트폴리오 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양극재 가 충분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가격을 좀 놓고 봤을 때 지금 최근 3개월 관련해서 작년도에 580 위안을 좀 넘었어요. 킬로그램당. 그런데 지금 3개월째 최고 반등이 3개월째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 3개월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년도 상승했던 이 엄청난 리튬 가격이 상승했던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는 약 13% 수준이다. 그런 거에 지금 그런 이유도 있고 테슬라만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해서만 2차 전지 수요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리튬 관련주는 좀 기대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찾아봤지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은 이유는 테슬라, 리비안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한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납품과 관련해서 충분히 대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해서는 이제 또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금양. 저는 참 이 종목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이제 밴드를 좀 여기 하단 참고하셔서 좀 들어오시면은 충분히 이 자료들 제가 볼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도 지금 매우 좋지 않죠. 이슈만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쭉 내려서 보면은 여기서 매출액 확 줄었죠. 그리고 영업이익 줄었어요. 이때 2023년도 이때도 리튬 광산 개발한다고 그랬던 공시 자료 이게 지금 금양 같은 경우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실적도 불풀이가 좀 되어 있고 분기 매출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엄청 좋지 않죠. 올해 벌써 순이익만 3분기에만 당기 순이익이 지금 누적된 게 1,059억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자본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52%까지 내려왔고 BPS 쭉쭉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기업의 유보율 700%였던 유보율이 지금 180%까지 쭉 떨어졌어요.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 리튬 충분히 다시 한번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데 리튬 가격이 여전히 못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 리튬 관련주는 조금 조심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오리드 에너지도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오리드 에너지 저는 이거 뭐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리고 보자면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지선 121선의 지지선이 나와줬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15분 봉상에서도 돌파 이후에 고가놀이 패턴 만들고 있어요. 고점에서 박스 소화시키고 있거든요. 박스를 만들면서 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1,650원 이 자리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한번 돌파 나올 때 수급 상황 보고 수급이 나와주면 이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나와주게 되면은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업종 전반의 흐름도 가져갈 필요가 있지만 이 종목들별로 가지고 있는 이슈 그리고 재무 상태까지 살펴볼 필요 있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리튬 이야기 조금 전에 전해주셨는데 오늘 발표된 소식 하나 있었죠. SK온이랑 포스코가 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리튬 관련해서 계속 주목해 갈 때 이 리튬 가격 반등에 힘입어서 날아오를 종목 SK온만 보면 될까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무겁죠. SK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온, SK 온, SK 온이 SK 온이 어디가 있냐? SK 온 차트가 지금 안 보이는데. 리튬 관련해서 이걸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리튬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장은 사실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죠. 포스코 홀딩스인데, 포스코 홀딩스 지금 반등 나왔지만 위에서 지금 고점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고점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이 자리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리튬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SK온도 있었지만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는 리튬 가격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고순도 기술력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지금 정제 리튬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정제된 리튬 시장 90%를 중국 시장에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이고 중국산 리튬도 충분히 저가 공세로 물량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 리튬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만 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 중국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리튬과 관련해서는 길게 보면 사실은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호흡을 좀 길게 갖고 충분히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권을 하단을 만들면서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지지 영역을 확인하고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면서 좀 길게 들고 가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상승 섹터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2차 전지와 함께 증권형 토큰 STO 섹터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피는 2,540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전문가님의 투자 조언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시간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고민 갖고 계시던 종목을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오민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이 고민도 해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서울경제TV 채팅창을 통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먼저 한미 반도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99,500원에 매수하셨고요. 50%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한미반도체가 지난주에 신저가를 생전했죠. 또 대만 법인을 오늘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님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미반도체 차트상으로는 이미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한미사이언스로 잡혔네요. 한미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차트 무너진 상황이에요. 차트 무너진 상황이고요. 차트 무너진 상황이고 고점 찍고 반도체 이슈 타고 이미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99,500원 매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500원 비중이 99,500원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지지 영역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지 영역을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놓고 봤을 때 차트 무너진 이 지지선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차트 이제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또 삼성전자하고도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연관이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HBM 관련해서 충분히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선행주예요, 선행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인 이 한미반도체가 내려왔다는 거는 지금 반도체 생산량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 차트 무너졌고 차트상으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섹터 아직까지는 AI 어느 정도 수급이 되면서 약간의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약간 정체가 발생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량 이슈 타고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거든요. 그리고 차트가 무너졌다. 이게 두 번째예요. 추가적인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지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최소 못해도 72,000원대 가격은 지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미 차트는 지지선 다 무너진 상태고 7만 원과 72,000원에 대한 가격 지지 못 받으면은 추가적인 하락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 비중 좀 축소했다가 평단가 다시 좀 지지받는 거 바닥에서 지지권 받는 거 보고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 단가를 낮추라는 조언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이 한화솔루션은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이 태양광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한화솔루션 32,320원에 매수하셨고요. 3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태양광 관련주들 말고도 이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LNG 관련주들 다 올랐잖아요. 네.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랬나요? 에너지 관련주들은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전력 공급 부족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사실상 테마가 재료가 끝났죠. 해리스가 미국 대선에서 낙선하게 되면서 오히려 전통 연료인 화석 연료를 사용한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등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재료는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재료는 끝났고 지금 그걸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지금 주가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바닥 내려왔고 거기에다 제가 봤을 때는 지수의 흐름도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반등은 나왔지만 하락에 대한 경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수 자체 움직임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일단 재료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네요. 매수가가 32,000원이면은 손실폭이 상당히 크실 텐데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것들로 이슈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실적, 올해 예상 실적, 실적도 영업이익 마이너스 3천억이 잡혀 있네요. 당기순이익 1조 그리고 매출액이 10조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기에 맞춰서 증가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2024년 올해 작년이죠. 작년까지는 딱 13조 2천억 원 찍고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제 컨센서스를 내놨어요. 주가가 실적에 무조건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재료 이슈로 대한 앞으로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상승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내년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재료에 대한 이슈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없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량하긴 하죠. 하나솔루션 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고 갈 수는 이제 바닥만 지켜주면 좀 들고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16,000원, 16,500원 최근 저가 16,560원 이 자리를 반드시 지지받고 움직여야만 다시 한번 길게 횡보를 하게 될 거예요. 월봉이나 주봉으로 봐야 될 텐데 월봉에서 바닥이죠. 추세선 이탈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바닥권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바닥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비중 축소를 통해서 종목 좀 손실 비중을 좀 손실 금액을 좀 줄이시고 오히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계속해서 화석 연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섹터의 모멘텀은 이제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DS 단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DS 단석 오늘 하루 동안 28% 넘게 상승했습니다. 폐 배터리 테마인데요. 이 영풍도 함께 오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손실폭 때문에 걱정하셨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활짝 웃으실 수 있겠습니다. 매수 단가는 48,000원이고요. 보유 비중 20% 가져가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DS 단석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순환 주기가 됐어요. 순환 주기가 되면서 배터리 재생이 한번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 산업 사이클을 타고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가 급속도로 증가했던 시기가 작년까지였죠. 그리고 그 전에 2020년 초반대였기 때문에 지금 2024년이죠. 한번 배터리를 교환을 하거나 이 폐 배터리를 다시 한번 재생할 수 있는 산업적인 사이클이 돌아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보시게 되면요. 분기 연결로 보시게 되면 올해 실적이 감소는 했어요. 지금 75억, 영업이익 75억, 52억. 연간으로 보시게 돼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는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영업이익 700억에서 762억 나왔는데 저는 이거 4분기 실적에 조금 좀 기대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 75억, 52억, 26억 나왔는데 지금 매출 실적이 상당히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냥 저는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 1분기, 올해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익절가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패턴 자체도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돌파 영역인데 돌파 잡고 오늘 종가 이거 상한가 유지되면은 내일 갭상승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의 영역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60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자리가 55,000원 자리가 지금 한번 넘어가는 주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무조건 익절가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순환주기 사이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끌고 가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익절 라인은 오늘 상한가 가격대가 바로 익절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매도해야 되나 고민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전문가님의 조언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테오젠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도 하죠. 이 알테오젠이 시장에 루머가 들어오면서 주가에 큰 폭 하락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나온 리포트에서는 이 알테오젠 관련된 루머가 진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던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38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 50% 가져가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오늘 알테오젠 윗골이 길게 달았잖아요. 오늘 더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빠질 때가 되긴 했는데 사실 이슈가 나오면서 낙폭이 좀 과대하게 나왔거든요. 낙폭이 나온 이제 저가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28만 6천 원 부근까지 이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도지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만약에 이런 도지 형태가 나와준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거 캔들 위치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점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위아래 양방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슈가 분명히 악재고 루머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 최소 못해도 여기 영역에서 15만 원대, 10만 원대 혹은 10만 원 밑에서 잡았을 때 잡은 사람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38만 8천 원이라는 매수가를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요 구간에 비해서는 고점 구간에서 매수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28만 6천 원에 대한 가격 지지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지지 못 받으면은 다시 한번 가더라도 내려왔다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론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거 충분히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연 주신 시청자분은 매수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지 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좀 대응 전략을 다른 사람과 비해서는 저점에 잡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예민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28만 6천 원에 대한 지지 구간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이거 이 자리 위탈하게 됐을 때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추가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비중 50%, 38만 8천 원의 비중 50%는 사실 좀 무리해서 좀 탐욕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욕심 내려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워낙 높으시다고 하면서 조금 비중 줄여가시기를 조언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78,5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삼성전자 이렇게 7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예. 지난 8월부터 계속 그러면 손실 보고 계셨을 텐데 예. 지난번에 삼전 좀 길게 봐라 이런 말씀 해주셨죠. 예. 조금 더 조언 덧붙여 주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3 하이닉스의 경쟁이 밀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나왔어요. 올해 이제 예상하고 있는 실적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영업이익도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실적 보세요. 잘 나왔어요. 계속해서 전년에 반도체 엄청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바닥을 찍었는데 이때보다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온 지금 엄청난 하락을 맞이했다라는 거는요. 이거 자체가 이 상승 자체가 전부 다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적 전년보다 잘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HBM이에요. 무조건 HBM이다. 그런데 경쟁 밀려 있고 이 경쟁에서 5세대나 5세대 HBM 경쟁에서 무조건 저는 삼성전자가 이겼을 때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지금 이거 삼성전자는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HBM 경쟁 때문에 그래요. 기술 경쟁에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반도체 넘버원 하면 삼성전자였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한테 지금 1위 자리를 내준 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장의 역할에서 다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가 좁아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좀 무너지면서 시장에 낙폭과대로 나오고 이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78,500원에 대한 가격대 저는 40% 비중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비중을 정리하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좀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이제 삼성전자 밸류업 하겠다는 10조 원 공시 자료는 사실은 의미 없는 자료라고 보고 이거 삼성전자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해야만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매수가 이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좀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올라오기를 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좀 제시해 드릴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으니까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될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서울경제TV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세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민 전문가의 공략주 짚어드립니다.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는 시장 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상승 시그널 보내주는 종목 물론 있을 겁니다. 오민 전문가님의 공략주 바로 만나보시죠. 예. 네, 전문가님 오늘 공략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오늘 공략주는요, 바로 솔트룩스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솔트룩스 종목, 이 솔트룩스 다들 아시다시피 AI 관련주예요. AI 프로그램 관련주인데 이 주요 사업 자체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도 물론 판매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2024년 5월에 3분기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HTS 상에서는 나타나지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공시 자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전자공시 시스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2024년 올해 3분기 실적을요, 벌써 전년도 2023년 308억이라는 매출 실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뛰어넘고 올해 실적, 3분기 실적만 170억이라는 매출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3분기 누적 매출액이 330억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EPS까지 분기 EPS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분기예요. 전분기 EPS 마이너스 199원이었어요. 주당. 한 주당 199원의 손실이 나는데 이거를 지금 3분기에 누적으로 연결로 놓고 봤을 때 227원까지 올라왔어요. 227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지금 실적이 AI 사업과 관련해서 실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AI 관련해 이 솔트룩스, 이 생성형 AI, 챗GPT와 같은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이 AI 루시아를 이제 기업 발표에 IR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주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트룩스의 생성형 AI 루시아, 우리 기업용 이 챗GPT 기업용으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용 AI 챗GPT보다 이 기업용으로 판매를 했던 이 솔트룩스의 루시아 이 챗GPT 가격 3분의 1 수준입니다. 저가 공세로 인해서 국내 시장 공략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챗 GPT를 사용하는 기업이 바로 100만 명,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라고 해요. 이 1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3분의 1 가격이 시장, 이제 출시가 되면서 발생을 하고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이 100만 명의 챗 GPT 시장을 효율적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확실하게 공략을 들어갔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제 주가 실적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실적은 벌써 3분기 사업 보고서에 충분히 나왔습니다. 이 솔트룩스 매수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솔트룩스 오늘 음봉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솔트룩스 지금 오늘 양봉 나왔으면 그 위치에서 약간 위에서 잡으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솔트룩스 매수가 22,500원. 이 눌림 공략에서 약간의 눌림에서 전고점 지지 구간에서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 2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00원 제시하고요. 2차 목표가 3만 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돌파했을 때 3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지지 구간 이탈하는 2만 원, 이 지지 구간 이탈했을 때 손절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솔트룩스까지 알아보셨습니다. 매수가는 22,5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핵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장의 테마 섹터는 증권형 토큰 STO와 2차 전지였습니다. 오늘 장 공략주는 솔트룩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후 장에는 상단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니 변동성 축소에 유의하며 대응하시라는 전략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핵심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는 오후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은 절대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